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챕터 6, 자, 6장 한번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6장의 의무와 책임 요런 부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첫 학기 때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정된 거, 그런 것들 핵심만 딱 찍어드리는 거 먼저 공부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금지행위만 강의를 할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의무를 강의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지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이 있죠. 그래서 금지행위는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한번 펼쳐보시면 진짜 빠진 적이 없어요. 올해도 이 중에서 제가 우리 작년도 여러분들 선배분들한테 진짜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게 직접거래라는 게 있거든요. 이 직접거래는 정말로 얘기하지만 한 번도 이게 시험문제 지문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림 그려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강의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 볼게요. 자, 일단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 48페이지 박스 안에 자, 큰 번호 1번의 금지행위 보이죠? 자, 근데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이제 어떤 형식이냐면 과거에는 금지행위 옆에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돼 있죠? 자, 등자 동그라미 위로 화살표. 자,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되니까요. 자, 등자 동그라미 위로 화살표. 자, 거기다가 등자의 속뜻을 적어 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소공이라고 적으세요. 컴마 보조원. 소공. 우리끼리 줄여서 소속공인중개사. 보조원 썼어요. 컴마 찍고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등자의 속뜻에 들어가는 것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이 있죠. 그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다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밑으로 잠깐 제목 먼저 보고 설명할게요. 아까 맨 밑에 누구든지로 있었던 거 맞죠? 거기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누구든지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안 들어가는 거죠. 등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기가 자기를 방해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에는 개공이 등, 밑에 2번은 개공이 등을 뺀 나머지 일반 사람 다 들어간다고 해석해야 되니까 과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얘기만 금지행위가 있었지만 밑에 2번은 아까 제가 전면신설이라고 얘기했죠? 이제는 그 내용까지 들어간다라는 게 주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금지행위 내용이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위에 자, 금지행위 이제 1번부터 번호가 9번까지 짜르르 나와 있는데 8번, 9번 두 개가 신설. 자, 1번부터 이제 해설하겠습니다. 1번. 자,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이라고 써 있는 거 맞아요? 네, 칠판 보시죠. 자, 하나하나씩 제가 그림 그려서 기초답게 해줄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항상 그래요. 이 제목을 잘 보면은 이 제목 안에 사실은 많은 게 의미가 숨어져 있는데 지금 일단 여기서 첫 바퀴 때 제일 해주고 싶은 게 매매라는 말부터 저는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자, 아무래도 이게 법 조문이 이게 한글로 바뀌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자를 많이 알면 진짜 유리해요. 법 공부할 때는. 이 매자가 한자로 무슨 매자냐면 팔매자예요. 뒤에 있는 매자는 살매자예요. 그럼 원래대로 따지면 팔고 산다는 건데 거꾸로 얘기해서 사고 판다 그래도 되죠. 또 두 번째. 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업이란 말이 뒤에 붙어 있는데 업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요. 한 번 해야 업이에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업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샀다 팔았다를 여러 번 했다고요. 자, 확인하시고 넘어갑시다. 뭐를 샀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중개대상물을.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제가 표출을 시켜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여러분들 얼굴 보고 있는 데가 서울특별시 노원구니까 노원구로 한번 예를 들게요. 자, 이 동네 인근에서 이제 C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10년 넘게 영업을 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에 10년 넘게 이 노원구 바닥에서 그것도 상계동에서 영업을 했다라면 이 동네 아파트 시세부터 해서 그냥 눈 감고도 꿰지 않을까요? 매일 밥 먹고 보는 게 아파트인데 뭐. 10년이면 충분히 오죠. 그러면 이제 어느 단지가 인기가 있고 어느 단지가 없고 또 똑같은 평수래도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1천, 2, 3천 차이 나는 거 맞죠? 다 알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 C라는 개공이가 야, 요 동네 집값 무지하게 뛰고 있으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 이 동네 집값 이만저만해질 거야. 몇 개 잡아놔야 되겠다 해서 본인이 여윳돈을 갖고서 요 아파트를 3억 원에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집값이 딱 뛰니까 이거를 D라고 하는 매수인한테 팔아서 B라고 할까요? B라고 하는 매수인한테 팔아서 3억 5천에 팔았다고 친다라면 5천만 원의 차익이 생길 수 있죠. 이런 형태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 산 거야 아니에요? 샀죠?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죠. 그럼 이거 매매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는 33조 제1호에는 매매를 금지해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예요. 업의 뜻이 뭔지 제가 여기다 써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꼭 여러분을 이렇게 속이는 거야. 봐요. 노원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공이가 아파트를 3억에 사서 3억 5천에 팔아 5천의 차익을 얻었다. 이러고 낼 수 있죠. 그래 놓고 나서 5천의 차익을 얻었다. 이게 금지행위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금지행위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한테는 제가 업이라고 썼으니까 금지행위 아니라고 그러지만 시험 나가서 하면 5천 먹었네. 하면서 봐. 뭐 또 잘못했다고 하겠지. 그럼 시험 또 떨어지는 거야. 그때 이 업이라는 글자가 눈에 팍 들어오면서 쓰냐. 이게 결국 이 합격 불합격이거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 한 번 한 거예요? 여러 번 한 거예요? 한 번 했죠. 그럼 봐. 여러분이 금지행위로 처벌 안 받고 싶으면 자, 딱 한 번만 하면 돼.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개공이가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 인생에 딱 한 번만 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니 5천 먹었어. 이거 돈이 돼 이거. 이거 찍었다 녹이니까 5천씩 생겨. 복비 맨날 120, 200 요거 받아갖고 모아봐야 한 달 월세 내면 남는 것도 없어. 그런데 5천을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제가 여기에 C의 입장에 해당한다면 D한테 사서 E한테 팔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두 번 한 건 아니겠죠.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이게 바로 매매를 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제가 이걸 강의하고 나면요. 그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 인터넷 수험생들이 많이 질문해요. 선생님, 그러면 개공이는 집 사서 파는 거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저는 그동안 제가 이사도 다녀보고 집도 사서 팔아서 돈도 벌어봤는데 아니 저는 앞으로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는 순간 이걸 하지 말라 그러면 아니 제가 자격증을 딸 필요가 없네요. 안 그래도 개론도 이해 안 가는데 안 따도 되겠네요. 이런 결론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집 사고 팔아서 돈 차익 넘겨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런 거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아니 대답은 해봐요. 했잖아. 근데 개공이는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아 여기 전에 안 된다고 써있잖아요. 금쟁이니까. 그럼 자격증을 따야 돼, 따지 마야 돼? 이상하지? 근데 그런 게 자꾸 질문이 오는 거야. 이상한 거야. 아니 내가 앞으로 자격증 따서 나 이거에서 돈 벌 건데 아니 왜 임선정인 이걸 하지 말라 그래? 그럼 나보고 뭐 하라는 거야? 복비로 버세요. 아니 복비 벌어서 뭐 돈 버냐고. 그 뭐 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그래서 제가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시험을 붙고 싶어요? 실무가 알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을 시험을 붙여주기 위한 사람이지 이거를 실무를 강의해주는 실무 강사는 아니에요.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법하고 실무는 달라요. 알겠죠? 시험장 갈 때까지는 안 할게요. 그러고 쓰라고요. 시험 끝나고 나면 안 걸리고 잘할게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자꾸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자꾸 수업 시간에 대치시키면서 내가 살아온 거하고 네 강의가 다르니까 자꾸 나를 설득시키려고 그래. 왜 안 되는지를 이해시켜 보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해시켜? 예, 그러니까 당연히 법에서는 하지 마라 그럴 것이고 당연히 실무 나가서는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안 걸리고 잘하세요. 대신에 하다 걸리면 1년만 갔다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항상 달라. 자,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소리가 야간에 이제 실무 잘하는 사람들이 와요. 수업 들으러. 낮에 일하시다가. 근데 그런 분들은 실무를 잘하는데 실무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금징이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야, 참 어이없다. 아니 오늘도 낮에 하다 왔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죠. 낮에 일하시니까 저녁에 와서 수업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래서 실무 잘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격증을 못 딴다는 게 그거야. 근데 여러분은 실무 해보신 적이 없으면 임선정이 하지 마라 그러면 어때요? 안 할게요. 그리고 합격을 해요. 대신 실무 나가서 문 닫아요. 조만간. 안 하니까 복비로만 돈을 버니까. 그래서 두 개가 맞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보세요. 자, 하나하나씩 그림 그려서 설명해 줄게요. 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동그라미 딱 치시고요.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알면서라는 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이 정도는 이제 민법 공부했으니까 악이 맞죠? 알면서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거나 맨 끝에 보면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써있죠. 그래서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알면서 명의를 이용케 한다. 그 두 가지를 갖고 제가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이 금지행위 지금 생겨서 9가지가 될 것 같은데 이 9개 중에서 제일 시험에 안 나오는 게 2번이야. 물론 8번, 9번은 올해 신설이지만. 알겠죠? 자,
제일 난해하기도 하고 이해 안 되기도 한 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개설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게 무등록인 거 맞죠? 그 사람하고 알면서 명의를 훼손케 하는 게 바로 협조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농담 반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사실은요,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 임선정이가 수업 시간에 농담하는 게 진짜 농담인가, 뼈 있는 농담인가? 잘 생각해보면 이게 뼈가 있는 말들이에요. 자, 그냥 농담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뭐냐, 여기 와서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난 앞으로 실무에 나가면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따요. 이해 가죠?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실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단적인 예를 농담 하나 하고 할게요. 기초 강의니까.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 민법을 92.5로 합격한 선배가 있을 것 같아요? 에듀윌에 90점대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아, 있어요. 여러분이 안 나온다고 없는 건 아니야. 예, 자,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쵸? 나름대로. 남들 뭐 70점대만 넘어도 와, 너 진짜 잘했다 이러는데 뭐 80도 아니고 92.5면 어떻게 보면 강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 머리가. 야, 대단하신 분들이 가끔 학원마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90점을 넘은 사람들이 자격을 따서 실무에 나가서 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영업을 잘하는 건 다를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면요, 여기 여러분들 지금 뭐 한 2, 3주째 수업 듣지만 여기 앞에 마이크 들고 있는 선생님 저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널 보면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법대 가고 그럴 정도면은 공부를 대충 한번 가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가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그래도 어디 가서 그래도 야, 너 공부 좀 잘하는구나 이런 소리 들었던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여기 6명이요, 노원에다 사무실 차리면요, 나가서 차리면 노원에 있는 돈을 다 긁을 것 같아요? 아니야.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요, 실무를 잘하는 건 달라요. 완전히 달라. 대부분 민법 92점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경험한 거는 실무에 종사를 안 하고 민법을 잘한다는 거는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 실무는 잘 못해. 그래서 대부분 민법 합격하고 나서 중개사 시험 붙고 나서 사무실을 오픈하러 다니지 않고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러 와요. 또 공부만 해, 공부만. 진짜 웃기지. 그래서 90점대 넘어가고 실무에서 선생님, 제가요 얼마나 날라다닌 줄 아세요? 밥 사러 왔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제일 돈 벌었다고 밥 사러 오는 사람들은 평균 62.5, 딱 60, 65,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더라. 딱 보면 간당간당해. 선생님 2개를 남았는데 제가 혹시라도 잘못 썼으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불안은 한데 합격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실무 나가면 잘해. 공부는 못하고.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볼 때 공부 잘하는 거하고 실무는 다르구나라는 거를 저는 20년째 느끼고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A는 자격증 땄죠. 근데 실무는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여기 있는 B는 자격증 올해 또 떨어졌어. 임선정이가 이거 금지행위라고 강의해. 근데 자기는 실무에서 이걸 해. 그러니까 실무는 잘해. 근데 자격증만 보면 맨날 1차 때문에 떨어져서 못 따. 그러다 이제 중요한 건 학원 다니다 보니까 A하고 B하고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좀 해볼까 했는데 각자 갈 길 가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기는 A가 자격증을 따서 노원구에다가 이렇게 사무실을 오픈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 B가 전화 왔을 수 있잖아요. 야, 친구야. 이제 B가 A한테 야, 요새 노원 막 지금 막 집값 엄청 뛴다며. 오, 야, 요새 그래도 좀 뛰더라. 야, 잘 됐다. B가 A한테 하는 말. 야, 그러면 너 사무실에다 나 책상 하나만 놔주라. 내가 손님 작업 좀 해볼게. 그리고 책상 놔줬으니까 내가 계약한 거마다 30%씩 내가 자리값 줄게. 이해 가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A라면은요, 책상 하나 더 놔주는 거 그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 뭐 책상 하나 놓는 게 뭐 어렵냐. 그렇게 해. 너 와서 나 좀 일 좀 가르쳐줘라. 아이, 알았어, 나 갈게. 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좋은 의무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판례가 있냐면, 여기 있는 B가 이제 노원에 와서 갑하고 을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아파트, 원래는 토지입니다. 근데 제가 의역할게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도와줬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B에서 을에서 갑으로 계약금하고 중도금 건네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데 그 중에 여기는 B가 이 계약금하고 중도금의 일부를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럴 수 있잖아요. 돈 만질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럼 갖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 받겠죠. 열 띡 받아갖고 이제 사무실에 와서 그래요. 여기 책상에 앉은 이 B 어디 갔냐고요. 이 김이사 어디 갔냐고. 그 여기 있는 A가 아니 누구 말하냐고. 아 여기 책상에 앉은 사람 어디 갔냐고. 지금 돈 갖고 도망갔다. 전화도 꺼 있고. 아니 무슨지 모르겠다. 당신 직원 아니냐고. 그럼 여기 있는 A가 알았다고. 내 직원이니까 내가 물어낸다 그래요. 걔는 직원은 아니에요. 직원은 아니라 그러지. 그럼 여기는 을은 알았다고. 그럼 너는 상관없다고. 내가 얘를 잡겠다고. 내게 할 것 같아요. 네가 물어내라 그러고. 그렇지. 그래서 꼭 이런 일이 터지는 거야.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제가 어저께 잠 안 자고 오늘 요 헛소리 해야지 만들어 온 게 아니야. 이런 사례들이 많아. 그러면 여기는 을은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내가 끝까지 내가 당신한테 돈 받아낼 거야. 왜 당신이 책임이 없어? 왜 그러면 사무실을 왜 빌려주고 그래? 왜 명함은 파주는 거야? 이러는 순간 봐요. A하고 B하고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물론 이측 변호사가 입증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은 그냥 이 히스토리를 들어본 입장에서만 얘기해 주세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에? 아니 학원 같이 다녔다니까 뭘 모르는 사이야 또. 아니 오리발을 내밀어. 이상하게 하여튼 오리발은 하여튼 사회생활은 잘해.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자, 이걸 들은 걸 얘기하라니까. 뭘 모르는 사이는 무슨 모르는 사이에 지금 녹화하고 있다니까. 자, 노원이에요. 자,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내가 볼 때. 자, 아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잖아요. 학원 다닐 때 친구처럼. 알면서 A가 B한테 책상을 놔줬다. 명함을 파줬다는 것은 명의를 이용케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명함 파준 게 명의 이용케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맞잖아. 그럼 다시 봐봐요, 여러분들. 알면서 두째 줄 맨 끝에 명의 이용케 한 거잖아. 그게 이런 행위의 대표적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법에서 국가에서 만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합법적으로 영업하실 분들이야. 그럼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자격증 없이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분들하고 같이 놀아라, 놀지 마라. 그거를 놀지 마라라는 얘기를 명의 이용케 하거나 의뢰받거나 그렇게 같이 놀지 말아라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본서 만들었을 때는 협조행위다 이렇게 써놓을 거란 말이에요. 느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러분 그 옆에 지금 두 분이 앉은 분은 옆에를 한번 돌아봐봐요. 제가 올해 시험 붙겠나 떨어지겠나. 그래서 3월 달에 합해서 100이 안 되면 떨어져 앉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친구 때문에 깜빵 가는 일이 생겨요. 1년만 다녀오시면 돼요.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에 보면 사례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든 보수나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다고 써 있죠. 자, 이것도요. 자, 하나하나씩 오셨으니까 전 진짜 하나하나씩 얘기해 주고 싶어. 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시험에 나오나? 그거를 이제 초과 보수라고 제가 강의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보수에 대해서 배우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 있으면 중개 보수 계산하는 방법 다 설명해 줄게요. 지금 이제 이거 얘기하면 오늘 진도를 못 나가니까 오늘은 그냥 편하게 할게요. 자, 그래서 법이 정하는 법정 보수 있죠. 그거는 받아도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자, 공인중개사 8회 시험 때 지금까지 시험 문제 중에서 딱 한 번 상대평가를 했던 시험이 있는데 그게 8회 때예요. 그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동양화 한 점을 받았다라고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양화 한 점을 받았다 나왔는데 도대체 이런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냐? 제가 좀 의역해서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계속 아파트만 갖고 예를 드니까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파트보다도 사실은 토지 같은 걸 한번 예를 들면 되게 좋아요. 한번 예를 들게요. A가 이렇게 땅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 포천에 땅을 갖고 있다고 칠게요. 이해 가죠? 금액은 작게 1억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디서 영업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영업해요? 노원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동네 그냥 기준으로. 그러니까 노원구 중계동 상계동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공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A가 포천에 있는 사람인데 집은 노원이야. 그럴 수 있죠? 땅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부동산 사무실 가서 저 개공이님, 네, 제가 그 포천에 땅이 좀 있는데, 그러시구나. 그거 좀 어떻게 좀 팔아주세요. 해서 알았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제 알았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어떻게 이제 의뢰 받은 거니까 정보망 같은 데다 광고를 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벼룩시장 교체로 광고하다 보면 B라고 하는 투자자가 전화 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는 B가 광고 보고 연락해요. 저 개공이님, 저 광고 보고 연락했는데 그 포천 땅,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유, 오시라고. 같이 보러 가자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리고 계약이 되고 이러면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이 토지를 중개했을 때 복비를 받는 방법은 0.9% 이내에서 협의로 받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제가 2, 3주 있다 강의할게요. 자,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제가 전달할게요. 자, 토지 복비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0.9% 이내 협의예요. 그러면 1억 원짜리 주택 토지에서 0.9% 이내인데 맥시멈이 0.9%잖아요. 그럼 1억에 0.9%는 얼마예요? 90이죠. 900이 아니니까. 이거는 제가 해줄 수 없는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지난주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시 딴 데를 좀 졸업하고 오세요.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럼 다 쉽게 1억의 1%는 1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제 영역이 아니되니까. 자, 1억의 1%가 100만 원이니까 0.9%면 1%가 안 되죠. 그게 90만 원이야. 그것도 이내 협의야.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A면 어떻게 해? 90만 원 다 주실 거예요? 좀 깎아. 근데 여러분도 깎일 거야. 자, 그럼 얼마로 줬으면 여러분도 좋아? 한번 깎아봐. 여러분도 그것만 받으면 되니까 앞으로. 그래, 0.5만에서 50만 원만 할까? 좋아, 이제 그것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도. 자, 그럼 50만 원을 받아. 그러면 여기는 B가 땅 보여달라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투자자가 땅 보여달라면 C가 차에 모시고 땅 보여주러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하죠. 자, 근데 토지는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좀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한 번 보고 계약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B 모시고 가서 땅 보여줬어. 이해 가죠? 그럼 B가 여기 있는 C한테 땅 보여줄 때 어떻게 차 기름 좀 넣어주고 실비 줘요. 그냥 공짜로 봐. 공짜로 봐. 그럼 얘는 자기 돈 쓰고 다니는 거 맞죠? 예. 그럼 여기 있는 B는 보자마자 사요. 남편하고 한 번 더 봐요. 그럼 한 번 또 모시고 또 가. 그러면 알았다 그래요. 남편 친구가 토지 잘하는 애가 있어. 그럼 가서 또 봐, 안 봐? 또 봐. 그러면 그 다음에 계약해. 다음에 연락 준다 그래. 다음에 연락 준다 그래. 그럼 그동안 기름 쓰고 쓴 돈은 돈 줘요. 그냥 좋은 경험이야. 좋은 경험이야. 그래서 드디어 6개월 만에 한 건 했어. 그러면 복비를 50만 원을 받는데 여기 50만 원, 여기 50만 원이죠. 그럼 합해서 얼마야? 100만 원이야.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그럼 6개월 만에 100만 원을 벌려면 중개사무실을 하는 게 나요? 편의점 알바가 나요? 그럼 이거는 내 갈 길이야? 내 갈 길이 아니야? 이제 여러분들도 좀 전에 50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실무 나가서 50만 원 받고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의 그 마음이 일반인들의 마음이니까 여러분도 해봐. 그러면 6개월 만에 드디어 포천까지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서 드디어 100만 원을 번 거야. 그 사이에 기름값 쓰고 밥 사 먹이고 관공서 쫓아다니고 해갖고 드디어 100만 원을 벌었어. 6개월 만에. 대단한 거지. 이해 가죠? 어떻게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은 그거야. 나는 솔직히 저는 이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딱 진짜 두 가지를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보조원 제도를 없애라는 거. 이 제도가 있는 이상은 자격증 딴 사람이 큰 소리 못 쳐. 막말로 여기 노원구 바닥에도요. 자격증 빌려서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게 없어져야지 딴 사람들만 사무실이 있어야 진짜 우리가 따도 인정받는 거야. 두 번째, 이거 복비 체계 있죠? 복비가 물론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좀 비싼 경우도 있지만 토지라든지 임대차 이런 게 너무 복비가 작아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봐봐. 내가 좀 토지 했죠? 그런데 작은 것도 그렇다 치는데 중요한 건 봐요. 우리가 전문인이라고 우리끼리는 큰 소리 치지만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상담료 내요, 안 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상담해줘, 안 해줘? 아니, 와서 토지 물어보면 상담해줘요, 안 해줘요? 상담해주지. 기름값 써, 안 써? 근데 우리는 돈을 얼마 받아? 우린 전문인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왜 상담도 공짜고 기름값도 공짜고 밥도 공짜로 먹여주면서 커피 대접까지 다 해야 돼? 근데 변호사는 기름값도 안 쓰고 커피 대접도 안 하고 지네들은 상담료를 오히려 받아. 근데 우리는 왜 다 해주고도 한 푼도 못 받아? 그러니까 상담료도 받아야지,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게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복비해놓고 나서 복비는 다 받아. 그것도 깎여. 이거 웃기지 않아? 여러분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열심히 피터하면서 깎았어요. 이제 앞으로 당하시면 돼요. 네, 조금만 기다려. 이제 따시면 이제 당하실 거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돼요. 웃긴 거야, 이게 사실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이제 A가 여기 있는 C한테 그래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팔아줬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복비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억을 해서 계산했더니 50만 원, 뭐 90만 원 받으면 되는데 더 받았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초과 부수죠. 이해 가요?
근데 여기는 이 A가 C한테 그랬대요. 저 개공이님, 네. 아유, 이 땅 팔아준다고 제가 벌써 여러 군데 냈는데 참 뭐 알았다 그러더니 뭐 돈도 안 된다고 뭐 말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6개월 동안 힘들게 해서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고마워요. 일단 뭐 복비는 제가 50 달라고 하니까 드릴게요. 대신에 제가 아끼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요거 하나 드릴게요. 요거 사무실 벽에다 걸어 놓으세요. 진짜 제가 고마워서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 앞으로 개공이 할 거예요? 어떻게 고맙다고 받아요? 이런 건 안 받아요? 응? 네, 내가 볼 땐 조만간 갔다 오실 것 같아. 항상. 자, 3번 봐봐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사례라고 돼 있죠. 서 있잖아요. 저 그냥 법조문 그대로만 설명할게요. 사례라고 써 있죠. 사례할 때 사자가 뭔 사예요? 죽을 사자 하면 죽어 그냥 진짜 무슨 죽을 사자야. 그 사자가 무슨 사예요?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 지금 여기 선물 하나 드렸죠? 아 고맙다고. 내가 진짜 아끼는 그림 하나 드리겠다고. 내가 이 땅 때문에 속 썩은 거 생각하면 진짜 당신 너무 고맙다고. 살해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 항상 제가 얘기했죠.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실무를 잘하는 건 다르다고. 자, 자꾸 살아온 경험 얘기하지 말고. 자, 여러분은 수험생이야. 난 여러분 실무 강사 가르치는 거 아니야. 난 여러분 시험을 붙여야 돼. 자, 고맙다고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다고 달라고 한 거야? 그냥 지가 준 거야? 그럼 받아 갖다 줘버려. 갖다 줘버려야지. 언제까지? 시험 붙는 그날까지. 시험 붙고 나면 빨리 받아야지. 무슨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안 맞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법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근데 실무에 젖어 있는 사람은 어때? 아니 이런 건 뭐 내가 달라 그랬어? 지가 주면 어때? 받으면 되지. 아니 뭐 어때? 사고 파는 거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 지들이 뭔 말이야. 아니 뭐 자격증 없으면 사람도 아니야? 같이 놀지도 마? 놀면 어때서? 그러니까 금쟁이 찾아라 그러면 어때요? 실무 잘하는 사람은. 야 답이 없다. 아니 다 하는데 뭐를 찾으라는 거야? 나 하다 왔는데 뭐 답이 없다. 그러니까 실무 잘하는 사람은 자격증 못 딴다니까. 근데 실무 안 해본 사람은 아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구나. 아 이런 거 샀다 팔았다 안 해야 되겠다 앞으로 나는. 그래서 자격증 붙고 주택관리사 공부하러 가는 거야. 웃기죠. 예, 제가 항상 이런 말 하는 거에 다 보면 뼈가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일단 여러분을 합격시켜야 돼. 자, 더 이상 무슨 말인지 묻지 마. 결론. 고맙다고 주는 거 어떻게? 예, 묻지 마. 난 여기까지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살해, 징역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든 받지 말래. 됐어요? 자, 4번 갑시다. 자, 4번 같은 경우가 자, 거기 보면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한 무슨 언행, 거짓된 언행. 자, 거짓된 언행 밑줄 딱 치시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토지를 갖고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설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그렇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포천에 땅 도와줘 갖고 6개월 만에 법이 정하는 50만 원만 받고 하라면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하죠. 그럼 실무에서는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실무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무에서는 어떻게 이제 보통 관행상 이루어지냐면, 자, 제가 하는 그림을 잘 보시면,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A가 C한테 지금 땅을 얼마에 팔아달라고 부탁했어요? 1억에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C는 A한테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지금 땅을 1억에 팔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1억에 파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선생님 손에 1억만 쥐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1억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강남에 손님을 붙일게요. 붙이는데 이 땅을 1억에 해갖고 선생님도 아시지만 저 이거 받고 작업 못합니다. 거꾸로 선생님은 이거 받고 기름값에 차비에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임사장. 그 돈 받고 하긴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박 사장님 제가 오늘 저 강남에 있는 김 사장을 좀 붙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임 사장인 제가 여기 있는 김 사장님한테 이 땅을 한 1억 5천 정도에 브리핑을 할게요. 알겠죠? 그럼 혹시라도 여기 김 사장님이 박 사장님이 선배한테 땅 얼마냐 물어보면 1억 5천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말 이해 가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김 사장이 1억 5천 다 주고 사요 보고 깎자 그러겠어요. 예, 깎자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1억 3천 정도에 제가 트라이 하자 그러면 1억 3천 정도로 해서 한번 계약을 추진해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은 박 사장님은 얼마만 받으면 돼요? 예, 그러면 3천만 원은 제가 먹을게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 가죠? 아, 그래도 저도 요 정도는 생겨야 제가 이거 포천까지 6개월을 매달리지. 아이, 50만 원 받으려고 전 매달릴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박 사장님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하신다 그러면 제가 오늘 손님 붙이고요. 저 아니라 그러면 뭐 그냥 전 안 할랍니다. 50만 원 받고는 못 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얘기 좀 해주세요. 해요, 하지 마요. 아니, 하라고 해야 지금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하여네 참. 뭘 하지 마. 지금 기다리고 여기 그림 그리려고 그러는데 하지 마라고. 아니, 지금 자격증 땄어? 마치 오픈한 사람처럼 고민을 하네. 아니, 이상하게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다니까, 이 수험생들이. 아니, 매번 느꼈나? 어제도 느끼거든. 자, 1억에 0.9%가 900이고, 나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도대체가. 이상해. 아무래도 올해는 좀 달라. 자, 다시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요? 하지 마요. 아니, 1억만 받으면 된다며. 그 1억 준다고. 그래, 알았다고. 대신 내가 좀 나도 남아야지 하지. 아, 진짜 입장 바꿔서 이런 거 같으면 50만 원 받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 2, 3천 생겨야 뭐 좀 왔다 갔다 6개월 동안 매달리지 뭐. 그거 뭐하러 해요? 나 안 하지. 기름값도 안 주는데. 자, 어떻게 이제 해요? 알았어. 아이, 힘들어 죽겠네. 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계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B가 땅을 얼마에 사게 되는 거예요? 1억 3천에. 그럼 생각해봐. 여기 있는 B가 1억 3천을 돈을 A한테 다 지급할까요? 1억은 일로 지급하고 3천만 원은 임사장인 나한테 지급할까요? A한테 1억 3천을 다 지급하겠죠? 근데 거기서 임사장이 바보가 아닌 순간 B한테 김 사장님 3천원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1억은 박 사장님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김 사장이 바보가 아닌 순간 무슨 생각하겠어? 저것들이 진짜 부쳐먹는구나. 금방 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김 사장이 박 사장한테 얼마를 붙여요? 1억 3천을 붙이죠. 그러면 박 사장인 여러분은 임 사장인 저한테 해야 될 게 있잖아. 뭘 해야 돼요? 3천만 원 붙여요. 넌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실무가면 또 싸워. 야, 내가 이 땅 팔고 나면 양도세가 2천만 원 나와. 그럼 내가 이거 10년을 갖고 있어서 이제 갖고 나 4천 먹는데 너는 지금 한 달 만에 너 2달 만에 3천 먹으면 네가 더 낫다 이놈아. 이게 날강도 아니야. 너 이씨 내가 김 사장한테 찌르기 전에 너 1,000만 원만 먹어 하고 임 사장한테 또 딜이 오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러면 이제 임 사장이 제가 박 사장님 진짜 인간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럼 여기는 박 사장이 김 사장한테 찔러. 그럼 김 사장은 임 사장한테 너 씨 1억짜리 땅을 1억 5천이라고 불이병한데 거짓되는 우리 찔러버린다 그러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면 학원에 전화해서 임선정 선생님과 통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러고 또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없다 그러면 찾아오는 거야. 자, 맨날 이런 질문이야. 그리고 해결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다음에 교수님 제가 돈 벌면 밥 한번 살게요. 그러고 와. 그러면 진짜 밥을 사. 그걸로 끝나. 네, 그리고 또 언제 연락 와? 또 일 터지면. 저를 기억하시나요? 몰라. 전화하지 마. 네, 자, 맨날 그래. 레파토리야. 내가 지금 웃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내 강의 20년 동안 매일 겪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또 여기서 일로 또 1,000만 원밖에 못 준다 이래요. 그럼 여기 있는 이제 C는 A한테 야 내가 변호사 사서 소송할 거야. 근데 소송을 못해.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이게 초과 보수고 거짓된 언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걸 갖고 남을 뭐라 할 수 있어? 응? 본인이 잘못했는데 그럼 이쪽 변호사가 뭐라고 변호를 해요? 저 판사님 저희 고객님께서 저희 의뢰인께서 이렇게 돈을 땡겨 먹으려고 했는데 요 양반이 돈을 입금을 안 해요. 요 양반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고객도 거짓된 언행을 했으니까 저희 고객도 의뢰인도 깜빵에 1년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변론을 못해 이렇게. 아무리 변호사가 잘 나가도요 자기 의뢰인을 깜빵에 넣어달라고 변론을 할 수는 없잖아. 변론을 포기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속상해갖고 저한테 질문한 사람이 있었겠죠. 내 대답은 뭐였겠어요? 그냥 뭐 밟았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1,000만 원 받고 끝내세요. 왜? 이거 밝혀지면 또 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사무실이 발칵 뒤집어질 테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짓된 언행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래 예정 가격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이해 가요? 이런 거 갖고 장난치는데 대표적으로 토지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지인들 중에서 토지 작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토지는 진짜 돈이 안 되거든요, 복비가. 그럼 당연히 붙여 먹어야 돼, 안 붙여 먹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맨날 사기당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소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없어. 토지 몇 년 해가지고. 이거 받아갖고 여론 같으면 하겠냐고. 못 한다니까, 이거. 그리고 1년에 토지를 몇 건이나 계약하겠어. 사무실 유지가 안 돼, 이거. 부업도 안 돼, 이거는. 자, 그래서 이런 게 거짓된 은행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보면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분양 임대 등 관련된 증서라고 보여요. 자, 증서 동그라미 딱 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증서는 옆으로 화살표 뽑고 입주권이라고만 적으시고 뭐 나머지는 제가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철거민 딱지. 자, 그 다음에 밑에 6번 별표 3개. 자, 전통적으로 잘 나옵니다. 자, 6번. 자, 별표 3개 딱 하시고 의뢰인과 무슨 거래?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도와주는 행위라고 써 있는데 대리하는 행위라고 써 있는데요. 자, 미리 제가 좀 팁을 주고 들어갈게요. 직접 거래를 하거나란 말 앞에 보면 누구와? 그게 이 파트의 핵심인 거야. 중개 의뢰인과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자, 와닿지 않으니까 이제 제가 또 그림으로 자, 하나하나씩. 자, 기초 오셨으니까 기초답게 걸음마 과정. 자, 제가 여기다 기초 과정이니까 써주고 할게요. 의뢰인과 무슨 거래요? 직접 거래를 하거나 또는 쌍방을 대리한다고 써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보는 이 직접 거래를 제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보시는데, 자,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매매를 업이라고 그린 거 있죠. 요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을 여기다 하나 그릴 거예요. 잘 보시고 왼쪽의 그림과 지금 오른쪽 그림이 어떻게 다른지 잘 보고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겠습니다. 자, 요 동네는 노원구입니다. 어떤 그림이 차이가 나 잘 봐요. 이 동네에서 시라고 하는 개공이가 이 동네에서 10년 이상 영업을 해와서 아주 시세 파악은 확실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여기 아파트, 노원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인기 있는 아파트 다 알겠죠? 그러면 야, 이거 좀 잡아놓으면 돈 되겠다 하고 있는 찰나에 A가 이렇게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시세가 3억 정도 되는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동산에 이렇게 매물 나온 거 보면 가끔 가다가 급매물 이런 거 있나요, 없나요? 또 가끔 가다 극급 매물 이런 거 있죠. 뭐 주인 직거래, 극급 매물, 막 초급 매물 뭐 이런 것들 광고가 뜨거든요. 근데 여기는 A가 뭐 이만저만한 개인적 사정이 있나 봐요. 그래갖고 이 아파트를 완전히 급매물로 2억 7천에 던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은 중개사무실을 하다 보면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A가 중개사무실에 찾아와서 저 개공인님, 제가 저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아파트 좀 2억 7천에 완전히 급매로 던질 테니까 좀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했을 수 있죠. 그럴 때 이 개공이가 잘 봐요. 이때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 이렇게 매수인 중에서 실수요자는 있게 마련이죠. 그럼 실수요자들이 개공인 사무실에다가 좀 좋은 물건 있으면 연락 달라고 명함 좀 뿌리고 다니지 않을까요? 연락처 뿌리지 않아요? 그러면 완전히 싸게 나왔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서 계약서를 써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면 되잖아. 그럼 계약 금방 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뭔가 봐요. 만약에 계약이 된다면 얘는 빨리 팔았죠. 얘는 얼마 싸게 팔았어요? 3천만 원 싸게 샀잖아요. 그럼 개공인은 봐요. 자, 3억에 계약됐을 때와 2억 7천에 계약이 됐을 때를 중개 보수를 계산하면 2억 7천에 계약을 하면 보수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잖아. 그럼 봐봐. 얘는 빨리 팔아서 좋지? 얘는 싸게 사서 좋지? 나는 복비가 내려가서 가슴이 아프지.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 급매물을 일주일에 안 해주면 복비는 따블이다. 초급매물은 따따블이다. 이런 게 없어. 뭐 30% 더 받아라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계약이 되면 그냥 2억 7천원 받으면 되면 얘는 빨리 팔아서 좋고 얘는 싸게 사서 줬는데 나는 뭐 복비만 깎인 것 같고 뭐 그나마도 해서 좋은.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C가 A한테 얘기해서 자기가 이거를 2억 7천에 사요. 이해 가요? 그래갖고 얘한테 2억 8천에 팔아. 그래도 얘는 2천만 원 싸게 사잖아. 그러면 가운데서 얼마 먹어? 그럼 1,000만 원 먹으면 봐요. 얘 빨리 팔았죠? 내가 살게. 바로 팔았잖아, 그 자리에서. 이해 가죠? 얘는 얼마 싸게 샀어요? 2천. 그럼 봐요. 얘는 바로 팔았죠? 나는 1,000만 원 먹었죠? 얘는 2천 싸게 샀죠?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직접 거래야. 그러니까 이 직접 거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A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개 의뢰인이 아니에요. 의뢰. 2억 7천에 급매로 팔아주세요라고 의뢰했어요, 안 했어요? 의뢰를 할 때 여기는 C가 A한테 제가 살게요 해서 계약을 하는 게 바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왼쪽의 그림은요. 개공이가 의뢰받은 걸 산 거예요? 지가 가서 산 거야? 지가 가서 산 거야. 근데 이거는 지가 가서 산 거예요? 의뢰받은 거 산 거야? 의뢰받은 걸 산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아까 저 매매를 업 있죠? 저거 하다 걸리면 제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오른쪽에 이거 하다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그러면 왜 이게 처벌이 더 무겁냐? 간단하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런 급매물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A라면 정상적인 거래에서 내요. 개인적 급박한 사정이 있어요. 개인적 급박한 사정이 있는데 전문 직업인이 그런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돈 1,000만 원 벌어 먹어야 되죠. 이게 전문 직업인으로서 전문인답죠. 그래서 이게 제재가 무거운 거야.
이거는 본인이 본인 판단 거 산 거잖아. 그래서 아파트 몇 개 잡아놨다가 먹고 넘기고 이거는 본인 판단. 이거는 남의 급박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직접거래예요. 그래서 오늘 저 왼쪽에 적은 매매를 넣을까 이 직접거래 그림을 두 개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 보이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합격자 모임에 여러분들 선배들처럼 오시려면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 이게 매매를 업인지 직접거래인지를 딱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그 구분의 확실한 포인트가 바로 요거야. 누구? 의뢰인이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요. 제 말 이해가요? 또 하나 얘기해 줄까요? 자, 이거 한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아, 샀다 이거 팔았잖아. 1,000만 원 먹었잖아요. 한 번 한 거예요? 여러 번 한 거예요? 한 번이잖아요. 한 번. 그러면 한 번 해야 금지예요? 여러 번 해야 금지예요? 봐봐. 여기 봐. 직접거래 뒤에 업이라고 있어 없어? 없잖아. 아까 봐봐. 저기는 매매 뒤에 업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저기는 한 번 해야 돼요? 여러 번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걸 섞어놓고 이제 박스에다 넣고 골라봐. 이러면 이상하다. 저번에는 한 번 하네. 지금 여러 번 했다. 뭐가 이상하다. 의뢰인이 없는데 막 이러면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기초 수업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보세요. 아까 박스 안에서 1번을 보면 거기 매매 뒤에는 업이란 말이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6번에 보면 의뢰인과 거기 직접거래는 직접거래를 하거나라고 써있지 직접거래를 업으로 하거나라고 안 써있잖아. 근데 그런 게 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6번의 의뢰인과 직접거래 그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오늘 그러니까 다 까먹어도 되니까 직접거래 하나라도 확실하게 하고 가자. 모르면 저한테 질문하러 오시란 말이에요. 자, 7번째 보니까 탈세 등 관계법령을 목적으로 위반할 목적으로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 써 있나요? 자, 그 부분을 밑줄을 딱 치시고 미등기 전매라고 써보세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 그런 행위를 우리가 투기 조장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투기 조장 행위의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 미등기 전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등기 전매라는 게 뭔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잠깐 보시죠. 자, 아주 쉬운 샘플. 그림은 이제 그리지 마세요. 자, A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시세가 3억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2억 7천에 나왔을 수 있죠. 금매로. 그러면 이 물건을 아까 개공이가 사면 무슨 거래? 직접 거래잖아요. 근데 개공이가 안 사고 B가 있잖아요. 여기다 사게 도와줘. 따라서 개공이가 지가 사는 게 아니라 개공이가 친구한테 연락해요. B라는 친구한테. 야, 친구야. 왜? 야, 얘기하지 마. 너 빨리 이거 점심시간 몇 시야? 1시. 빨리 와. 사무실에 와. 왜? 나 매도인 대기시켜 놓을게. 아이, 빨리 오래니까. 알았어. 왔어. 그리고 하는 말이 너 빨리 1,000만 원만 이따 건네.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럼 계약금 건넨 거야, 안 건넨 거야? 건넨 거죠. 그리고 나서 아니 무슨 소리야 일단 건네래니까 해놓고 나서 개공이가 야 너 며칠 있다가 내가 D 여기 지금 매수인 내가 다 구해놨으니까 너 얘한테 이거 팔아. 그래서 너 2억 8천에 팔아. 그럼 내가 너 1,000만 원 먹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B는요 얘한테 집 샀어요 안 샀어요? 샀으면 원래대로 명의 갖고 와서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취득세. 팔면 무슨 세?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여기다 팔아. 그래서 돈 받아서 여기다 돈을 건넨 다음에 등기는 막바로 A에서 어디로 와요? D. 이런 게 바로 미등기 상태에서 팔아먹은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B의 이런 행위는 투자예요? 투기예요? 만약에 이해 안 되면 국세청에 전화를 해요. 해가지고 제가요 계약금만 건넸거든요. 그리고 잔금을 저 2달 밀어놓고 판 다음에 돈 받아서 일로 건넨 다음에 등기는 제 앞으로는 안 하고 막바로 넘겼어요. 저는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그리고 국세청에 전화를 한번 해봐.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잠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 전화가 올 거예요. 그럼 이건 투기야 투자야? 여러분이 하면 투자라 그러겠지만 투기야. 객관적으로 얘기해보면.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서 개공이가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그러면 투기를 이 조자 한자로 무슨 조? 도울조. 조장하는 행위를 한 거잖아. 이해 가요? 그래서 이거를 투기 조장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행위는 실무에서 많이 벌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30회 시험 때 여러분들의 선배들이었고요. 자, 이제 31회 때부터 자, 올해는 지금 보시는 대로 8번째, 9번째 2개가 신설됩니다. 자, 읽어보고 또 가서 설명해 줄게요. 자, 저는 이 8번을 보면서 야,
자, 이게 법에 이렇게 신설까지 돼서 만들어질 정도면 국가에서 볼 때는 이게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 거기 보면 거짓으로 거래가 완성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써 있는 거 맞죠?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읽어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는 이제 실무에도 종사하고 강의하고 보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게 하나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봐봐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대로 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써 있는 거 맞죠? 자, 최근에요. 제가 부동산 관련된 뉴스를 보고서 깜짝 놀랐던 뉴스가 하나 있어요. 참 그런 걸 보면 그래요.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뵈면은요, 다들 선해 보이시고 그냥 이렇게 어떨 때 이게 1억에 0.9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900이요. 이러는 거 보면 아, 다들 순박하시고 다들 그냥 선량한 선민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 사람들이 자격증만 따서 나가면요, 어떻게 그렇게 실무적인 머리는 잘 돌아가는지, 공부는 그렇게 못하면서. 그 실무적인 머리가 뭘로 돌아가냐면, 이 봐봐요.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예를 들어서 A가 갖고 있는 있는 아파트가 3억이라고 치자고. 이 아파트를 B라고 하는 매수인하고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이제 가운데서 C라는 개공이로 이렇게 다리 역할을 했죠. 자, 무슨 계약을 도와줬다? 그러면 자, 요거 끝나고 이제 챕터 12장에서 배우게 될 텐데,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배들은 60일 이내, 여러분은 30일 이내 뭐를 해야 되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자,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 관청에다 신고해야 돼요. 이 아파트가 노원구에 있다 그러면 어디다가? 노원구청에다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요번에 이제 최근에 내년 초에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도대체 시세가 얼마인지 궁금해. 이거 부동산마다 1, 2천 차이가 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국토부 홈피에 가면 실거래가 신고된 거 있어 없어요? 실거래가 신고된 거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실거래가 신고가 2019년도 11월 8일 날 계약된 게 3억 1,500이다 그러면 요거 조금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니까 저는 이제 학원 다닐 때 여기 지금 수험생인 여 씨를 보면 참 순박하고, 자,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만 이게 실무에 나가니까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냐면 일부러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A하고 B하고 관계에서 계약이 얼마에 됐어요? 3억에 된 거 맞죠? 그럼 3억에 됐어요. 근데 계약이 안 됐는데도 여기 있는 개공이가 이거를 일부러 3억 5천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버려. 무슨 말 이해 가요? 저기 들어봐요. 얼마 했어요? 3억 5천에 신고했죠? 잘 봐요. 3억 5천 했죠? 그러면 실거래가가 지금 얼마로 돼 있어? 3억 5천에 2019년도 11월 8일 날 계약됐다고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일반 소비자들이나 투자자는 이 동네 집 하나 살려면 볼 거야, 안 볼 거야? 보니까 얼마라고 돼 있어? 야, 집값 엄청 올랐다.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러면 이제 엄청 올랐다 이렇게 되는 순간, 야,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개공이들한테 연락 올 거 아니야, 이거 보고. 그럼 개공이가 뭐라고? 이거 보시라고, 지금 막 집값 엄청 올라간다고 말이지, 빨리 사시라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계약을 해. 그래 놓고 나서 이거 장난친 거 맞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미안해요, 계약이 빠그러져서 해제해야 될 것 같아요. 해제 신고를 해버리는 거야. 해제 신고 뭔지 알아요? 빠그러졌다고요, 계약이. 그러면 해제 신고되면 이건 없어지는 게 되죠. 그러면 이 투자자가 없어진 것도 확인해요. 3억 5천 뜬 것만 봐. 그러면 이 양반은 왜 이따구 짓 한 거야? 이거 왜 이따구 짓 한 거냐고요. 가격 올리려고. 그러면 투자자인 여러분들도 뭐 오늘 가서 보고 내일 가서 보고 해제된다, 내일 또 보고 내일 해제된다, 또 그러지 않잖아. 그냥 한번 찾아봤더니 3억 5천 딱 나면, 야, 집값 5천에 올랐어 이 동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전화하면 빨리 계약하시라고, 좀 있으면 또 오른다고.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높여서 계약해 놓고 나서 죄송해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연락 왔나 봐요. 계약금 중도금 네 드시라고 안 산다고. 그리고 계약은 빠그러졌어요 라고 신고해버리면 이거 그 전에 봤던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개공의 이런 행위가 시세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아니야. 요새 이러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걸 뉴스를 보고서, 야, 학원 다닐 때 그렇게 거래신고 애우라 그래도 못 애우니 어떻게 실무 나가면 이렇게 잘해? 나 깜짝 놀랐어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장난을 치니까 국가에서 집값 잡겠다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데, 이렇게 장난을 치니까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 행위까지 만든 거야. 다시 봐봐요. 다시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지금 거짓으로 거래가 완성된, 꾸몄어요 안 꾸몄어요 지금?
꾸몄잖아요. 계약도 없는데 가라로 계약서 쓸 수도 있고 3억인데 3억 5천이라고 꾸몄을 수도 있고 이렇게 왜 하는 거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울 우려가 있는 행위 아니에요? 이해 가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거지. 거래신고제도 만들어놨더니 해제신고를 파악해갖고 이따고 짓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9번도 봐봐요.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개공의에 대해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외자에게 공동중개를 제한한다고 써있죠.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요것도 자 9번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단체를 구성해서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라는 얘기를 갖고 제가 설명해 줄게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실무 나가보면 진짜 대단해요. 제가 지난주도 이런 그림을 얼핏 한번 그린 적이 있는데 지금 오늘 예비 합격자 모임 하죠. 예, 그래서 30회 때 이제 합격하신 분들 좀 있다가 5시 반에 예비 합격자 모임 하니까 학원에 오실 거예요. 우리 에듀윌에 올해 뭐 지금 노원만 해도 합격자가 지금 제가 좀 전에도 우리 원장님한테 들은 것만 해도 145명이었는데 합격 발표 안 한 사람들까지 비공식적으로 한 사람은 15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마지막 특강 들은 숫자가 154명인가 143명인가 그런데 지금 150명이 된다는 얘기는 어때요? 거의 다 붙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붙은 것 같아 그냥. 예, 그러니까 뭐 합격자가 어마어마한 거지. 자, 그러니까 올해 올 건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합격자를 많이 뽑으면요, 이 동네 인근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에듀윌이 대단해요. 이제 큰일 났어. 우리도 지금 여기 이제 150명이 지금 여기 노원 에듀윌에서 나온다니까 여기만. 그럼 어때요? 이 동네 중개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은 야, 우리 후배가 많이 와서 좋아. 밥그릇 뺏겨.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8회, 29회 요때 그 전에 있는 분들도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모여서 모임이 있겠죠. 그럼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밥그릇 안 뺏겨야 되니까 회원이라는 명목하에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도 이제 에듀윌이라는 명목하에는 이제 조금 더 건덕지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격증 따서 여기에 합류하려고 그러면요, 야, 빨리 옆에 차려. 우리 밥그릇 나눠 먹자 그럴 것 같아. 못 들어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회원이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회원이 아니니까 뭐예요? 비회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샘플을 아주 쉽게 하나 들어볼까요? 자, 요 사람이 갑이야. 그런데 이 갑이 투자자를 모시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 있는 갑이 을한테 연락해요. 자, 갑이 을에게 회원업소에다 저 을님 저기요 제가 투자자 모시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그쪽 중계동에 땡땡 아파트 살 것 같은데 그거 매물로 올려놓으셨네요? 네, 올려놨습니다. 그럼 여기 을한테 물어봐요. 을이 갑한테. 근데 저기 갑님 저기 어느 부동산이에요? 아, 저 요번에 자격증 따서 30회에 오픈한 누구누구인데 아, 그러면 지금 회원이세요? 비회원이세요? 아, 저는 비회원인데 아유 전화 끊으라고. 우리는 저 비회원하고 계약 안 한다고. 아니 근데 제가 투자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회원 수첩이 있어서 비원하고 계약하면 제가 강제 탈퇴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든지 하세요. 하고 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비단 노원만 그럴 것 같아요? 강남 분당 더 할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상이야. 그래서 처음에 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 실무에 이렇게 종사한다라는 게 발디디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이제 회원이 되는 방법은 여기는 회원업소를 하나 인수하면 되지. 인수하려더니 뭐 권리금이 5천만 원이야. 가서 보니까 무슨 시답지 않게 말도 안 되는 건데 5천만 원 달래. 그럼 어떻게 주고 해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그럼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자기가 만들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웃긴 거지. 그럼 회원 가입해. 그럼 권리금을 많이 받아 먹어. 근데 아무리 봐도 저거 인수해서 5천만 원을 못 뽑을 것 같아. 그러자니 만들자니 힘들고 하자니 인수하자니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그러니까 막 고민스러워갖고 이때도 와서 쉬는 시간에 또는 오전 수업 끝나고 교수님하고 상의 좀 하겠다고 오는 분들 되게 많아요. 딱 요맘때 많이 와요. 이제 11월, 12월에 그래서 자격증 따고서.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부당한 행위예요, 아니에요? 단체 만들어서 중개 제한하고 있어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해요. 실무 나가보면 와닿지 않아서 그래. 자, 그래서 다시 봐봐요, 거기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단체를 구성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구성원 외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뭔지 알겠어요? 저희는 비회원업소하고는 거래 안 해요. 뭐 선생님이 알아서 매물 구하시든지 저희는 거래 안 합니다. 끊으세요.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야. 근데 뭘 안 해? 뭐 맨날 하고 있는데 뭐. 그쵸? 예. 자, 그리고 밑에,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쭉 내려가면 맨 밑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호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지 마라 그래 있죠. 근데 저는요, 자 오늘 녹화에서 어저께도 그 야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또 한다고 해서 또 뭐 기분 나빠할 사람도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수업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 근데 뭐 특정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 누구든지라는 법을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녀회장이 떠올라요. 저는 제 머릿속에 스치는 건 그거밖에 없어. 나는 이 누구든지를 부녀회장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부녀회장님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러면 더 확실할 것 같아. 자, 한번 제가 기억부터 한번 보실래요? 1번부터 봐봐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공의에게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써 있죠. 예를 들면 봐봐요. 부녀에서 연락 와. 자, 그냥 말로 할게요. 그 그림 안 그릴게요. 그리기 어려서. 자, 제가 부녀회장이야. 자, 아파트 입구에 중개업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 동네에 자 시세가 어떤 경우냐면 옆 동네는 30평대 아파트가 5억이야. 근데 우리는 30평대 아파트인데 3억이야. 차이가 많이 나요, 안 나요? 많이 나죠. 그럼 여기 부녀회장인 저는요, 요 앞에 중개업소에다 전화해. 아니, 옆 단지는 뭐 우리보다 좋은 것도 없는데 5억씩 받았는데 우리는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 중개업소들 요거 나 부녀회에 가서 다 얘기할 테니까 요거 이제 3억 없다고 4억으로 올리라고. 이해 가요? 4억으로 올리라고. 그리고 저 4억에 만약에 안 올리면 내 부녀회 가서 얘기하고 당신들 중개업소 거기 못 이용하게 할 거라고. 아니 나 째려보지 말고 그렇다고 거기 써 있잖아. 자꾸 날 째려봐. 내가 부녀회장이야. 자, 그래서 특정 개공의 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그러니까 4억에 안 올리시면 내 당신들 내가 이제 못 가게 할 거라고. 내 부녀회 다 얘기할 거라고. 어떻게 이런 행위 맞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동네 사람들이 가격 갖고 가격 올리는 거야. 모아갖고 단체로. 여기 여성분들 많으니까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오른쪽에 봐봐요. 2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한 거예요. 봐봐요. 자, 이게 얼마짜리예요 지금? 지금 얼마에 올려? 1억이면 엄청 오르는 거지. 지난달까지 3억인데 이번 달부터 4억이야. 한 달 사이에. 이 정도면 엄청 오르는 거지. 자, 그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특정 개공의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한다 써 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특히 이 사람만 4억에 만약에 광고 내준다 그러면 부녀회에서 여기만 갖고 의뢰하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 거래하지 말라고. 우리 동네 아파트 값은 우리가 지키는 거라고. 할 리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보면 온라인 그렇죠? 안내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지 말 이해 가죠? 부녀회에서 협의해요. 앞으로 우리 단지 우리가 가격 지켜야 된다. 지금 옆에 5억인데 우리 3억인데 우리가 이거 안 올리면 누가 올리냐고. 앞으로 여러분들 집할 때 절대 4억 이하로는 내놓지 말라고. 이해 가죠? 다 반상회에서 하는 얘기 아니야. 자,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이득의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3억이라고 광고하지 말라고 방해하고 있죠. 4억에 하라고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다 그 얘기야. 돌고 도는 얘기야 지금. 라스트 5번. 개공이 등에게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를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를 유도하는 행위. 이해 가요? 네, 이런 행위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아까 누구든지 보여요? 누구든지 동그라미 왼쪽으로 화살표. 쳤어요? 자, 왼쪽으로 화살표 뽑고 부녀회장님. 진짜 쓰는 거는 아니죠? 자, 다 썼네. 자, 알겠어요. 자, 괜찮아요. 자, 그래서 부녀회장님이 반상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게 바로 누구든지의 뜻인 것 같아요. 예를 든 거니까 또 여기 부녀회장이 듣고 오늘 동영상 강의를 보고 Q&A에 글을 남기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어때요? 다 이해 가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쉬워. 수업 들으면. 그래서 요걸 이제 한두 바퀴 정도 더 듣고 이제 요거 8, 9가지를 이제 열심히 해서 우리 한번 외워보자고요. 자, 다음 주에는 오시면 지켜야 되는 행동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집에서는 민법 공부 열심히, 또 다음 주에는 수업 빠지면 안 돼요. 오시면 제가 또 이렇게 그림 그려서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걸 혼자 도서실에서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오면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